고발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사실 그 패치라고 명명되는 그 매체들이 SNS 기반으로 해서 뭔가 좀 사람들 시선을 끌려다 보니까 되게 자극적인 제목도 많고 내용 자체도 되게 선정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그 정보라는 걸 어디서든 접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음악을 들으면 콘서트홀에 가야 됐고 영화를 보면 영화관에 가야 됐던 것들이 어디서나 접할 수 있고 더 저렴해짐으로 인해서 그냥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고 현실 사회에서 소극적이었던 사람도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숫자에 되게 민감해지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그 인간성이랑 말하는 거에 책임 안 진다라는 것은 그 생각하는 걸 그대로 뱉을 수 있잖아요. 얼굴을 보이지 않는 상태. 누구의 욕 쓰는 것도 되게 자유로워지고. 온라인상에 빠져서 다른 책이나 뭐 신문이나 이런 기존의 것들이 좀 잊혀지는. 여기는 여수다방 5회 방송. 벌써 5회네요. 빠르네요. 한 개 뭐 있다고 벌써 5회.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SNS 하시나요? 네, 저는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네. 바람직한 저는 페이스북만 하고 있는데 어떤 트위터를 네.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트위터가 한창 유행하기 시작할 때 하려고 트위터가 제일 간단해요. 너무 어려워서. 네. 그렇죠. 아니 제 친구 중에 인스타 엄청 빠져있는 친구들 많아요. 모든 걸 인스타에 올리는 친구들. 인스타는 사실 뭐 어떤 글귀 이런 거 필요 없이 사진 하나만 제대로 이미지로 되는 거라서 이미지로 승부하는 것이라. 네, SNS를 하고 있긴 하지만 늘 어떤 글을 쓸 때 스스로 자정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검열을 하는 건가요? 네, 이 글이 나중에 또 제가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뭐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네. 그 SNS로 무리를 빚은 그 스타들이나 네. 뭐 스포츠 뭐 선수들 밑에 기사 댓글 보면 허거슨 이렇게 SNS는 인생의 낭비다. 저는 동감하고 있어요. 낭비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패치라는 단어가 그렇죠. 모든 언론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됐는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 네. 디스패치라고 연예인들의 사생활 아주 치밀하게 캐는 매체가 있는데 그 패치와 이제 까발리고자 하는 대상의 단어를 결합해서 이를테면 뭐 강남 패치, 오메가 패치 등등의 단어가 양성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활동하는 무리들 또 동조하는 무리들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 뭐 강남 화류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네. 보통 업소 여성분들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네. 그분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박유천 네. 그 씨의 일이 일어나면서 그때 네. 이제 같이 네. 뭐 이분이다 그분이- 저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분이라더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네, 저도 타는 사진을 받았을 정도인데. 네. 그리고 뭐 그치. 있던 이 여성은 뭐 성형을 몇 번 했고 어디서 그렇죠. 했다더라 뭐 이런 아주 상세한 정보가 노출이 되더라고요. 쪽벌남들 이런 사진을 찍어서 그걸 네. 제보를 받고 그거를 지하철에서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 외에도 뭐 강남 패치, 오메가 패치 외에도 여러 가지 패치들이 여기 많던데. 있어요. 뭐 네. 성병 패치, 창농 네. 패치, 네. 항상 패치, 뭐 기발하다. 노년 패치 다양합니다. 일배충 패치도 있네요. 아 그럼 이 패치가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신상 공개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된 건 예전에도 있었던 그렇죠, 건데 오래됐죠. 최근 들어서 이제 패치라는 말과 함께 급속히 확산이 되고 이 폭로의 정도가 좀 더 지나치다라는 인상으로 지울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그 패치가 등장하게 된 것 네. 같아요. 네. 오메가 패치 같은 경우에는 왜 저 사람을 지하철에서 저렇게 앉지? 왜 남의 자리를 침범해서 앉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몰래 사진을 찍었겠죠. 네. 그 사진 찍은 것들을 모으고 또 그래서 제보를 하다 보니까 오메가 패치가 생겼던 것 같고 뭔가 반응이 올 만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뭐랄까요? 호기심? 네. 그게 뭐 깔려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SNS라는 그 틀을 타고 더 많이 네. 퍼지고 더 뚜렷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공감을 하는 면이 있고 저는 좀 이번에 패치를 보면서 재미있었던 게 좀 어떤 남성들의 이런 개저씨 같은 행동, 그러니까 오메가 네. 패치의 뭐 그런 행동을 개저씨 네. 같다 요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집중돼 있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이게 더욱 재미있었던 게 시점적으로 지금 이 패치 사안이 조금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1회로 다뤘던 게 바로 여성 혐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약간 남녀 성대결 또 이제
남성들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억눌려 왔다 이런 게 이제 폭발한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 지하철 그 상황에서 사진 찍는다는 거는 그 상황에서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아저씨나 그치. 저 남성에게 직접 가서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아저씨 왜 여기 앉아있어요? 저거는 문제다라고 해서 약간은 비겁할 수 있어요. 네. 비겁한 어떤 치졸한 방법일 수 있는데 사진을 찍어 놓는 거죠. 우리가 박제를 하리라. 뭐 공감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우려가 되는 건 결국 뭐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고 돌을 맞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선은 합의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전에도 이게 신상털이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얼굴을 다 온라인상에서 공개를 하고 그 전에도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주된 대상은 주로 여성이었죠. 네. 불륜 남녀의 얼굴이 공개되는가. 증권가에서 떠도는 뭐 찌라시 한 번쯤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여기서도 얼굴이 돌 정도였어요. 특히 남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슈화되지 않나 이런 그럴 수 생각도 있을 것 좀 같아요. 그 사실 패치의 공통 분모가 폭로잖아요. 고발 폭로인데 그럼 왜 그 고발 폭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기 시작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제도권이라고 할까요? 기존의 법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제 너네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나서겠다. 소시민들의 반란, 영웅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지 않나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했었나? 네. 그쵸. 좀 평소에 그런 꼴보기 싫었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 사람이 솔직히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건 아니지만 왜 저런 사람들 진짜 뭐 하나 한 대 콩 박아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고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떤 스릴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메가 패치 같은 거는 그 되게 뒤에 보면 임산부석이 굉장히 핫핑크색으로 이제 바뀌어서 바닥까지 이렇게 다 핑크로 발라놨거든요. 근데 거기 아저씨들 이렇게 하고 다리를 이렇게 쫙 하고 앉아계시는 거 보면은 그래 사진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통쾌함이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또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씁쓸한 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나에게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온다면 과연 그걸 보고 웃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사실 이 패치의 문제긴 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한 3-4번 이상 그 찌라시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었어요. 특히 기자들 사이에서는 찌라시가 많이 돌거든요. 그 찌라시를 받았을 때 그 당혹스러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에게는 당연히 얘기를 못하죠. 근데 이걸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고민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아닌데 나는 아닌데 여기에 사진이 올라가서 이런 피해들이 속출하면서 안티 무슨 패치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거에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의 사례를 찾는다. 이 계정을 만든 사람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약간 이런 이제 반대파도 생겨나고 이런.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전혀 모르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저희 가지고 있죠. 그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 다시 말해서 팩트가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그럼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정녕 그게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뭐가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3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법망이 아무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제재가 하더라고요.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으려 경찰서를 가면 경찰서에서는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전혀 신경을 안 쓴대요. 정말 신경 1도 안 쓰고 그러세요 저기 하나 서류 하나 쓰고 가세요 그냥 그리고 치라고 요새 너무 흔해가지고 불특정 다수 인명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니까 이 경찰들도 누군지도 모르니까 무수히 많은 제보를 분명히 받았을 거고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아예 SNS를 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 이 논란의 주인공이 언제든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바이라인으로 노출을 많이 되잖아요. 노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 영상 혹은 저희 무서워요. 칼럼. 나 그래서 가면 쓰고 싶다니까 가면 사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뭔가 내가 얘기를 해도 속된 말로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아무리 떠들어도 제도적인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것을 아까 이시민 기자가 말한 것처럼 조금은 유치하지만 그럼 한번 올려보자 하는데 방법이긴 하죠.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다 똑같이 댓글, 좋아요를 통해서 공감하고 공분을 사니까 네. 그리고 저는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오메가 패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네.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의 것이었다면은 뭐 여기 강남 패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화류계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가족이랑 예전 남자친구니 뭐 이런 게 다 공개가 네.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옳다 그르다를 이렇게 판단할 수 물론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렇긴 한데 폭로라는 게 그 말이 좀 어감이 세서 그런데 비단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나무숲 블라인드 이런 경우는 내부 고발, 휘슬블로우라고 하죠. 내부 고발자들이 집단 내에서 뿌리 깊은 병폐들을 까발려서 그게 좀 개정될 수 있고 시정될 수 있는 어떤 촉매가 되기도 하는데 블라인드에 가입하셨나요? 네, 저는 가입했어요. 몇 명 안 돼요, 저희 회사. 그 블라인드 앱에서 취재거리를 많이 발굴한다라는 제보의 원천입니다. 네. 모 회사의 연봉 뭐 이런 게 공개가 됐어요. 현직에 있는 분이 되게 자세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사부에 연락을 했더니 대충 맞더라고요. 뭐 부인도 긍정도 안 하시는 노코멘트. 네. 대신에 그럼 뭐 굉장히 틀리다고 하진 않겠습니다는 네. 느낌이었고 네. 기사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그 모 포털 사이트에서 뭐 스토리 펀딩이라고 해서 그 기성 언론지 뭐 주목하지 않은 그 내용을 네, 다루는 이슈를 거예요. 장기간 호흡으로 다뤄서 한마디로 여러 사람들한테 펀딩을 받는 거죠. 그거 비슷한 걸로 사실 네. 텀블벅에서 하는 네. 그 출판 펀딩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되게 기존의 출판사는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지만 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충분히 내는 책이면 사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펀딩을 해서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 그 사천가라고 하죠. 청량리에 있는 거기서 이제 약국을 운영하는 분 약사분이 그 언니들과 이제 대면한 내용들을 아주 가감없이 솔직하게 풀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폭로죠. 우리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건강적인 문제,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장도 될 수 있고 결국 거기서 이제 펀딩이 돼서 돈이 모아지면은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무작정 그 화류계 여성, 뭐 그 몸을 파는 여성 하면서 집단적으로 그들을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왜 여기까지 오게 됐지에 대한 배경부터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업을 하면서 느꼈던 모멸감 이런 것들이 정말 가감없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저도 색안경 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자기 뭐 슬픈 일, 기쁜 일, 기분 나쁜 거 다 친구한테도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네. 일단은 그런데 올리면서 사람들이 좋아요, 뭐 리트윗 이렇게 누르면 그래도 그래 맞아.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구나 많구나. 이런 네. 생각하면서 좀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좋은 일을 나쁜 일을 확산하는 것도 되게 빠르지만 좋은 일을 확산하는 것도 네.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나 네. 이런 나는 왜 하필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지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이제 네. 물을 뒤집어 쓰면서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좀 좋은 일을 해보자 이런 일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런 트위터나 이런 상에서 오가는 얘기들이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에 훅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걸 진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저희는 취재를 해서 여러 사람하고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의견이니까 제가 강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 그치. 감정 배설을 맞아. 할지라도 거기서 제가 이게 어떤 네. 사회의 한 현상이니까 네. 그것도 그 저희가 그 패치에서 시작해서 디지털의 어두운 면을 짚어봤고 또 패치가 뭐 다 암인 건 아니잖아요. 좀 더 과격하게 우리 사회에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폭로를 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다만 네. 접근성이 있는 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난 여기서 어떤 그 디스패치에 네네. 어마어마함을 다시 영향력을 느꼈어요. 저는 네 인정합니다. 디스패치는 신이에요. SNS 디지털 외줄 타기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발 하나만 깨끗하면은 정말 나라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발 하나 잘 안착을 시키면 이게 어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수다방 5회 방송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자 수다방, 수다의 컨셉에 아주 100% 부합하는 좋아요. 주제를 앞에서 제가 가지고 마시는 걸 이만큼 네, 싸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게 네, 여수다방 5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수다방.